자, 이번 시간에는 정규 분포의 곡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그 함수식이 있었죠. 아주 복잡한 함수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규 분포의 곡선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 정규 분포 곡선이 가지는 특성, 이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정규 분포 곡선도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지는 성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f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번째, 어떤 특정 구간에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넓이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적분의 개념이죠.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넓이. 자, 세 번째 글자가 세 번째 전체 넓이는 얼마죠? 전체 넓이는 항상 1이다라는 거. 자,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가지는 특성이었습니다. 근데 정규 분포 곡선은 여기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자, 첫 번째가 얘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대칭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함수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런 형태의 곡선이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평균이 위치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렇다면 이 대칭이다라는 말 때문에 이쪽 반이 얼마겠어요? 이쪽 반의 확률이 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반의 확률도 0.5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은 마이너스 A에서부터 다시 여기 A만큼 갔죠? 요렇게 A만큼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요 확률 M에 대해서 대칭인 요 지점의 요 넓이와 요 넓이, 그러니까 확률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왜? 대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대칭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대칭성을 알고 있는가? 되겠죠? 두 번째, 곡선과 x축 사이의 전체 넓이는 1이다. 이거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m의 값이 클수록 대칭축이 오른쪽에 위치한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x축이 있고 확률 변수 x가 있고 곡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는 똑같은 상황에서 평균이 커지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평균을 M-라고 한다면 이쪽 정규 분포 곡선과 이쪽 정규 분포 곡선을 비교했을 때 이쪽 평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표준 편차가 같을 때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 4번이 또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곡선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작을수록 클수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자, 표준 편차의 의미는 제가 앞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곡선 두 개를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이런 좀 극단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정규 분포 곡선과 자,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이 있습니다. 평균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요 곡선을 A,
요 곡선을 B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라고 하는 애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쪽 정규 분포 곡선과 이쪽 정규 분포 곡선이 있는데 얘가 편차가 작다라고 합니다. 편차가 작다. 왜? 또는 요 앞에 표준이라는 말을 넣어서 표준 편차가 작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조밀하게 모여 있다라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평균이 80점인데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은 어떤 A반 수학 성적을 보니까 80, 80, 80, 80 이렇게 모여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주위에 계속 모여 있는 거죠. 뭐 79도 좋고 81도 좋고 85도 좋고 뭐 78도 좋고 이런 식으로 평균 주위에 자료가 많이 모여 있다. 그러니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 자체가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이가 올라가고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얘는 뭔가요? 얘는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지금 얘와 얘의 평균이 같죠? 평균이 같은데 얘는 표현할 때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뜻입니다. 평균은 같아요. 그래서 B반의 평균이 80점인데 이런 겁니다. 100점, 100점, 99점, 98점 이런 애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50점, 30점, 55점 이렇게 평균을 깎아먹는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얘와 얘가 평균이 같죠? 그럼 보셔서 알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와 B의 평균은 80점이라고 예를 들면 A는 극단적으로 80, 80, 80, 뭐 79, 뭐 78 이런 식으로 자료들이 나열되어 있다면 B반도 평균이 80점인데 얘는 100점, 100점, 100점 이렇게 뭐 99점, 98점 되면서 이렇게 평균을 깎아먹는 애들 50점, 40점 이런 애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이 같은 상태에서 높이가 편차가 적은 애와 표준 편차가 큰 애가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얘가 이쪽 B반이 잘하는 애들이 많겠죠. 그죠? 그래서 점수가 높은 애들이 A반에 비해서 B반이 잘하는 애들이 많다라고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게 되면 평균 주위로 많이 모여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프의 높이는 올라가고 폭은 좁아진다. 편차가 크다라는 소리는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낮아지고 평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폭이 넓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정규 분포 곡선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3학년 재학생 수가 500명인 같은 지역 ABC의 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의 수학 성적 분포가 각각 정규 분포를 이루고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을 보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자, 무슨 말인가요? 지금 A 고등학교와 B 고등학교는 평균이 60점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폭이 좁죠. 폭이 좁다라는 말은 평균 주위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소리고 B라고 하는 학교의 평균이 지금 60점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61점, 60점, 62점, 60점, 59점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이렇다라는 거고 A라고 하는 학교는 똑같이 평균이 60점인데 지금 폭이 B 학교에 비해서 많이 넓죠. 근데 평균은 같아야 돼요.
그 말 뜻은 이렇습니다. A 학교가 100점, 100점, 99점, 98점 이렇게 가다가 평균을 깎아 먹는 친구들 50점, 40점, 30점, 뭐 20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 냈더니 60점이고 이렇게 평균 냈더니 60점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뜻은 A 학교가 B 학교에 비해서 잘하는 애들, 높은 점수대 애들이 많아야 이 평균을 깎아먹는 친구들을 보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가 더 많다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애들과 낮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기는. 되겠죠? 자, 니은 비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평균은 같거든요. 평균은 60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평균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디귿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고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고르다. 자, 지금 보시면은 C고등학교와 B고등학교를 비교하고 있는데 평균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고르다라는 말은 얘는 평균 주위에 많이 모여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점수가 고르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는 뭔가요? 성적이 들쑥날쑥한 겁니다. 들쑥날쑥. 높은 점수대들이 포진해 있고 낮은 점수대들이 포진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편차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이다. 답은 기억 디귿이 돼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방식 이해되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정규 분포 곡선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대칭성입니다. 이 대칭성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정규 분포 평균은 모르고 요거 시그마 제곱이에요. 요게 시그마 제곱입니다. 시그마 제곱 분산이 4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다? 2라는 소리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걸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k가 12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k 자리에다가 1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G12가 되겠죠. G12는 P에다가 여기 12를 집어넣고 12를 집어넣으면은 4에서부터 어디까지? 12까지의 확률이 G12 함수 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최대값이래요. 자, 확률의 최대값입니다. 아시겠죠? 확률의 최대값. 그게 함수값의 최대값이다라는 소리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평균이 있겠죠? 얼마인지 모릅니다. 표준 편차는 2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최대다 라는 소리는 정규 분포 곡선에서는 대칭일 때입니다. 대칭일 때 확률이 최대가 됩니다. 넓이가 최대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4에서부터 12까지이기 때문에 이 4와 12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존재해야 이 확률,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 m 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이 m입니다. 그럼 평균 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m 값은 8 되겠죠. 답은 8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규 분포 곡선에서 확률이 최대가 되는 케이스는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일 때입니다.
그때 확률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주 나옵니다. 이 내용은.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 확률 변수 x죠. 이때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고, 자,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v의 5분의 1 x가 1이다. 이거는 분산의 성질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곱한 만큼. 알죠? 이게 1이다. 그래서 분산이 얼마다? 25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 당연히 5가 되겠죠. 두 번째, 이 확률과 이 확률이 같대요. 자,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평균이 있겠죠. 이 곡선을 여러분들 자주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8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 다음에 12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때 여기 확률 변수 x는 x축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보니까 80보다 작거나 같고 1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80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120은 여기 있겠죠. 그럼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입니다. 1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예요. 이 확률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80과 120은 반드시 이렇게 확률이 같아지는 경우에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으로 있어줘야 됩니다. 저 상황에서는. 왜? 그래야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1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대칭이 되면서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여기서도 대칭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m 값은 이 두 개의 가운데 값, 중점이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버리게 되면 m 값은 100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더하라. 그 답은 125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대칭성 잊지 마세요. 자, 다음 문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a, b에 대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y가 3분의 1x의 플러스 1일 때 확률 변수 y의 평균이 51이고 분산이 9분의 4입니다. 그러면은 EY 이걸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EY는 어떻게 되죠? 2의 3분의 1x의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51이래요. 평균이. 그럼 우리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의 2x에다가 플러스 1이 51 되겠죠. 그럼 여기서 2x는 얼마죠? 150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분산이 9분의 4기 때문에 자 v의 y, vy는 v의 3분의 1의 x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얘는 9분의 1의 vx가 되겠네요. 얘가 지금 9분의 4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구약분시키게 되면은 분산이 4가 되는구나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시그마가 보이네요. 표준 편차죠. 이 표준 편차는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직 요거 생각 안 했죠. 정규 분포 곡선을 생각해 보게 되면 항상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가 평균이 있을 겁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작다의 확률과 크다의 확률이 같으려고 하면 어쨌든 a 빼기 3과 b 플러스 2는 대칭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3과 b 플러스 2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요 문제에서는 여기가 b 플러스 2고 여기가 a 플러스 빼기 3일 수도 있습니다. 왜? a 빼기 3보다 작을 확률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 다음에 b 플러스 2보다 클 확률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같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 플러스 2의 a 플러스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와 얘의 가운데에 m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A 플러스 3과 B 플러스 2를 더해서 2를 다시 A 빼기 3이죠. 여기 잘못 적었네요. 자, A 빼기 3. 자, 그러면 A 빼기 3과 B 플러스 2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 그게 얼마다? M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M이 지금 150이다라고 알고 있죠? 그럼 이걸 이쪽으로 곱하면 300이 될 겁니다. 요거 계산된 거 넘기게 되면 301 되겠죠? 뭐가? A 더하기 B가 301이 될 겁니다. 이때 요게 한꺼번에 구해진다라는 소리겠죠? A 얼마, B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죠? 더해진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답은 303이 돼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일단 가 조건. 이제 익숙해졌겠죠? 대칭성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규 분포 곡선이 있을 때 중간에 평균이 있을 겁니다. 평균이 있을 거고 5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6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요. 그럼 54는 당연히 평균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64는 평균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겁니다. 다시 56이죠. 56과 64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가운데점에 M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M은 두 개 다 하면 120이죠. 나누기 1을 하면 6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 제곱의 평균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분산 구할 때 사용하는 거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 3600이죠. 빼버리게 되면 분산이 됩니다. 16이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표준 편차는 얼마다? 4다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자, 이때 6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건데 이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표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x만큼 떨어진 그 확률을 나타낸 겁니다. 넓이를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 평균 보이시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만 나타낸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왜? 그럼 왼쪽은 왜 표현을 안 하느냐? 오른쪽만 표현되게 되면 왼쪽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되겠죠? 꼭 기억하세요. 다음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자, 그러면 시그마가 4죠? 그럼 여기 4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가 M 더하기 M이 지금 60입니다. 60 더하기 요거 6이죠. 계산하면. 그럼 요거는 66. 그죠? 이거는 68 되겠나요?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요거 10이죠. 다시 여기 6 집어넣고 시그마에 4 집어넣으면은 이게 10입니다. 70 될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은 평균 60에서부터 요게 x 값입니다. 60에서부터 66까지의 확률이 이거라는 소리입니다.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 60에서부터 68까지 확률이 0.477이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68이면 대략 이 정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게 60입니다. 그러면은 표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되겠죠? 이렇게 주어졌는데 6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은 여기까지 계산하라는 소리입니다. 표에서 보게 되면 요 확률이 0.477이죠. 그 다음 이쪽 반쪽은 0.5가 될 겁니다. 대칭이니까 전체 넓이의 반 되겠죠? 그럼 확률은 0.9772가 되겠죠. 답은 4번 돼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표준화라는 걸 공부하게 되면은 이렇게 구할 필요 없이 바로 표준화 시켜버리게 되면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